자, 이제 오늘부터 이제, 뭐, 실무법의 마지막 코스인 가족관계 등록이라는 법률인데, 이거는 지금 이제, 우리 시험에만 있고요. 배점은 이제, 20점, 그죠? 배점은, 10개를 맞추는 겁니다. 다만 이제, 저가 실무 공부할 때 이게 가장 어려운 과목이 사실은 이거였어요. 왜냐면 이게 공부를 해도 점수가 올라가지 않고요. 이게 나름대로 또 이게 난해해요. 왜냐면 이제 우리나라도 그렇고 옛날에 우리가 옛날 국사 같은 거 배울 때도요. 이게 그러니까 그 당시에도 등기제도하고 이 호조제도가 제일 어려워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다 나중에 상속 관계도 있고 그래가지고 이게 나름대로 또 이게 뭐 아주 복잡하고요. 또 최근에는 또 이게 법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바뀌어가지고 또 재외국민도 있고 외국인도 있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거 공부를 안 할 수는 없고 또 이걸 제대로 안 하면요. 또 제대로 안 하면 또 점수가 안 나와요. 그러니까 대충 하면 또 한 독에 맞고 끝납니다. 그래서 그런 과목이 있고 그래서 다만 이제 이게 민법의 그 가족법, 친족법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 재미있을 수는 있어요. 근데 이제 이게 좀 부담이 가죠. 근데 이제 이 강의를 들으시면서 그러니까 차근차근 또 정리하시면은 상당히 또 점수를 줍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강의를 제가 한 7회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하는데 강의는 제가 이렇게 할 겁니다. 일단 이 자료는 제가 원래 책으로 만들어서 출판한다는 책인데 그 책을 만들고요. 이걸 드리고 난 다음에 이제 제가 보통 강의를 한 2번 합니다. 2번 하고 마지막 시간에는 관련된 예규를 드릴 겁니다. 그래서 예규 전문을 드릴 것이고요. 그 예규는 이제 사실 지금 저희 기본 강의 때는 다 올려놓고요. 나중에 이제 예규만 따로 특강 펴내가지고 예규만 몰아넣는 거 저희 사이트가 있거든요. 그래서 해가지고 만약에 바뀔 때는 그 얘기만 싹 강의를 바꿔놓으면 되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강의를 해놓을 거니까 뭐 참조하시고요. 그래서 앞으로 등기라든지 상업등기라든지 그런 강의들도 전부 다 똑같이 얘기는 따로 제가 강의를 할 겁니다. 따로. 그래서 그렇게 얘기만 따로 해놓으면은 바뀐 부분만 내가 뭐 어떤 게 바뀌었는지 잘 모르니까 몰아서 해드릴 겁니다. 그래서 올해는 이제 2010년 지금 이제 2월달 기준으로 이렇게 강의를 이제 진행하신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이제 이 법은요, 법은 생긴 거가 이제 2008년부터 사실 시행되는 법률이죠. 그래서 과거에 그 호족제도에서 호족이라는 제도에서 폐지가 되면서 우리가 이제 호주 중심으로 했던 그 호족제도에서 가족관계로 그죠? 가족관계로 이제 범위를 좀 더 줄여서 만들었고 그 당시 이제 호족 대신에 이 가족관계 등록부라는 것이 5개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이 호족이라는 것은 이제 예전에 이제 사람에 대한 우리가 아마 정보죠. 그 사람에 대한 정보인데 이게 전부 다 뭐죠? 이걸 호주 기준으로 했습니다. 호주라는 것은 또 남자 기준이야. 남자. 그래서 남자 기준으로 해놔가지고 여기에 있는 모든 가족들이 다 들어있어요. 이 안에 가족관계가 다 들어있죠. 그러니까 가족 중에 한 명이 내가 A라는 사람이 있다. 그러면요. 내 것 띄우면 우리 이모도 나오고 삼촌도 나오고 다 나와. 할아버지 다 나와. 그러니까 우리 집안을 그냥 다 보여주는 거야. 그래서 집안 사람이 누구 하나 이혼했다 그러면요. 나랑 관계없는 건데 이혼한 게 다 드러나고 그게 다 드러나고 이제 그런 문제가 생겼어요. 그래서 그래서 이제 이거를 이 호주를 없앨 대신에 이 가족 관계만 알려주도록 하는데 이때 가족이란 말은 사실은 우리가 민법에서 친족이라는 것이 있었고 가족이 있었거든요. 가족이 있었는데 이게 굉장히 작아요. 그래서 여기서 가족이란 말은 범위가 부모하고 뒤에 배웁니다만 부모하고 배우자하고요 자녀까지만 됩니다. 부모와 배우자, 자녀니까 우리가 얘기하는 부모는 원래 직계 혈족 아니에요. 그러니까 할아버지나 할머니가 안 나옵니다. 내 거 뛰면은 내 부인하고 뭐 결혼 안 해서 만나고 있죠. 그래서 나하고
부모하고 자식반. 결혼 안 한 사람은 나하고 부모만 나와. 그 이상은 보여주지 않습니다. 그죠? 그래서 그런 범위가 작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이 법은 이제 우리가 보통 이제 우리가 실무법 똑같습니다. 등기도 그렇고. 그런데 법률이 있고요. 법률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규칙이 있습니다. 규칙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뭐가 있냐면, 예규가 있어요, 예규가. 그리고 또 뭐가 있냐면, 선례가 있습니다, 선례가. 그래서, 이게 너무 많기 때문에 제가, 지금 저희 사이트에서는 이제 어차피 기본 강의가 딱 끝나면 어차피 실무 사이트로도 운영을 될 거거든요. 그래서, 이 바뀐 것들을 위주로 따로 특강을 해서 별도 강의를 올려놓을 테니까 나중에, 필요하실 때는 그것만 이제 들으셔서 하셔도 될 정도로 만들어 놓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강의는 여기에는요, 여기 기본서 강의 속에는 반드시 알아야 될 걸 집어넣고요. 그다음에 예규를 이제 통해서 보겠습니다. 문제가 한 10개씩 되니까요. 그러니까 2008년부터 10개니까 몇 년입니까? 한 7년? 8년? 지금 한 80개쯤 있죠? 기출문제가? 많지 않죠? 기출문제가 많지 않습니다. 여기는 양은 많은데요. 오늘 아마 강의할까지 한 40페이지 되는데, 양은 많은데 사실 볼 거는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름대로 또 이게 난해하면서 재밌는 것도 있습니다. 보겠습니다. 우선 이제 의의를 볼까요? 이제 1조, 이게 법률이 있습니다. 1조에 이 법은, 가족관계 등록 등의 하나 법률입니다. 국민의, 그쵸? 국민의. 여기는요, 외국인이나 마찬가지고 우리나라 국민의 출생, 혼인, 사망 등으로 인해서 가족 관계가 발생되거나 바뀌죠. 그래서 발생 변동 사항을 등록을 했다 그래요. 등록하고 또 필요하면 그 증명서를 이제 발급받게 된 것인데, 등록과 증명하는 법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법은 이제 2005년에 그 우리가 종전에 있던 민법의 가족제도, 호주제도가 2005년에 헌법재판소에서 헌법불 합치가 되고, 또 2005년 그러자 3월 달에 민법에 대한 호주제도가 이제 폐지됐습니다. 그러자 하나의 가중심의 호주제도를 이제 대체해서 새로운 가족관계 등록제도가 들어왔기 때문에 얘가 태어난 것은 몇 살 안 됐습니다. 지금 그죠? 그래서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과거의 호족과의 관계에 사실 내용이 많지만 여기서는 간단히 보겠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그 호주라는 한 사람마다 한 사람 앞에 쫙 등록부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는 가족 구성원마다 사람마다 있어요. 옛날에는 호주 한 명당 있는데, 그러니까 옛날에는 이 남자 호주 딸이 9명이다. 그럼 아들이 하나야, 막내가. 그러면 이 막내 속에 9명이 다 있는 거야. 한 개 오로지. 근데 이제 지금은 가족이 5명이다 그러면 5개예요. 사람마다 있으니까 10명이면요 10개야. 그죠? 그래서 한마디로 마치 주민등록 등초본처럼 사람마다 등록부가 다 있어요. 따로따로. 사람마다 가지고 있는 등록부를 우리는 보통 기본 증명서라고 합니다. 그죠? 기본 증명서는 다 사람마다 하나씩 가지고 있어요. 그죠? 뒤에 배웁니다. 따라서 그런 가족관계 등록부는 과거에 있던 것들을 우리가 물론 과거에 있던 것들을 또 기초로 한 것들이 있기 때문에 예전에 호적이 필요 없는 건 아닙니다. 하여튼 여하튼 간에 우리는 2008년 전에 1월 1일 전에 것들은 다 이제 그러면 2008년 전에 이렇게 2008년 1월 1일 이 전에 있는 것들은 뭐죠? 이 호적은 지금은 또 남아있죠. 그래서 다만 이제 이때 2008년 1월 1일 전에 있는 호적은 우리가 뭐랍니까? 그 제적했다 해가지고 그 제적부가 되는 것이죠. 제적부. 물론 이제 이때 사실 이 호적이 우리나라에 뭐 나중에 보겠지만 이게 복잡합니다. 뭐냐면 예전에 호적부는요 보세요. 어떤 갑이라는 사람이 호적부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갑이라는 사람이 이건 옛날에 이제 지금 이거 한지로 된 지금도 있어요. 지금도. 왜냐면 호적부는 영구 보존이니까, 그죠?
자기 부모나 할아버지 거 띄면은 옛날에 한자로 된 것들이 나와요. 그죠? 그러면 그걸 통해서 또 이제 이분이 돌아가시면 그 호적에 돌아가시면 이제 뭐답니까? 제적합니다. 그러니까 보통 그 당시에 생존했을 때는 호적이고 돌아가신 분의 호적은 제적부예요. 여자 같은 경우는요, 여자는 옛날에 아버지 가에 있다가 딸이 시집가면요, 남편 가로서 이제 옮겨가면서, 그 다음에 이 딸에 대한 호적은 또 제적됩니다. 그러니까 혼인을 통해서, 사망을 통해서 제적이 돼요. 그런데 이제 이러다가 90년대 와가지고 뭐죠? 그 전산 호적부가 생깁니다. 그 당시에 컴퓨터 쳐가지고. 그러니까 호적부가 옛날 호적부, 제적부가 있고 또 전산적부가 또 있어. 그리고 또 지금의 이제 인터넷으로 된 것들이 있죠. 그러니까 보통 호적부는 떼어보면요, 하여튼 4개, 5개, 보통 개인이 가지고 있는 옛날 호적부 떼어보면요, 한 4개, 5개는 떼어야 돼요, 쭉. 그래서 아직 한번 이제 꼭 할 것인데, 하여튼 이렇게 관련된 걸 알 수 있고요. 지금은 이제 제적이란 말을 쓰지 않고요. 지금은 2008년 1월부터는 뭐죠? 가족관계 등록부죠. 등록부니까 이거는 원래 호적이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장부가 있잖아, 하나는요. 있는데 이 등록부는 원래의 호적이 아니고 그냥 인터넷으로 떠 있는 거예요. 파일체로, 그죠? 그래서 원부라는 것이 없어요. 그죠? 그래서 여기서는 그냥 등록부라는 것이 하나의 파일 형태로 남아있는 것이다 볼 수 있어요. 물론 이게 여기 똑같이 여기도 만약에 을이 사망하면요, 이 등록부는 이제 폐쇄합니다. 옛날엔 제적이라는 말 대신에 지금은 폐쇄라는 말을 해요. 그래서 마치 등기처럼 우리가 여기도 폐쇄 등록부가 따로 있는 거죠. 여하튼 우리가 이제 폐지되고, 따라서 그 예전에 호적부 대신에 지금 볼까요? 용어 보면 이제 뭐 등록이라고 되어 있고, 따라서 옛날에 본적이란 말을 지금은 쓰지 않고요. 지금 그 본적이란 말은 지금 이제 등록 기준지죠. 그러니까 등록 기준지가 옛날에 본적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본적을 내가 만약에 전라도에서 서울로 옮길 수도 있어요. 옛날에 옮겼어요, 본적을 옮기는 걸 우리는 본적을 옮기는 걸 전적이라고 합니다. 이게 본적을요, 이게 옮기다 보면요, 옮기다 보면 어떻게 될까요? 본적이 막 옮기면서 호적이 2개, 3개가 되겠죠. 그래서 그런 바람에 뭐 하여튼 똑같은 사람인데 본적이 다르니까 옛날에는 뭐죠? 옛날에는 지금은 컴퓨터 탁 치면은 전국에 있는 모든 그죠? 모든 시군구가 다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옛날에는 호적 공무원이 거기서만 하니까 호적을 이렇게 한번 옮기면 이렇게 결혼도 2번 할 수 있고, 뭐 그야말로 진짜 그런 시대였었죠. 그죠? 호적 어떻게 만드냐에 따라서. 그래서 그게 전적이라고 하는데, 지금은 그 등록 기준지를 바꾼단 말이에요. 표현을. 전적이란 말을 등록 기준지를 바꿀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처럼 뭐죠? 종전의 호적을 제적이라고 그러고, 우리가 고칠 때 말소란 말 쓰죠, 말소. 그래서 제적이라는 말하고 말소란 말을 지금은 안 써요. 안 쓰고, 지금은 그냥 폐쇄한다는 말을 합니다. 그래서, 예전 호적을 폐쇄한다고 해요. 그래서 지금 사망하면 폐쇄하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또 국적이 갔다가 넘어가면 또 폐쇄합니다. 그죠? 이렇게. 그리고 이제 우리가 우리나라는 특이하게, 똑같죠. 우리나라도 그렇고 하여튼, 세계적으로 전쟁이 있었지 않습니까? 최근에. 그래서, 2차 세계대전도 있었고, 또 뭐가 있었어요? 또 6.25가 있었죠. 그래서 우리가, 호적이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호적이. 그래서 또는, 뭐, 고아 같은 경우들도 있지 않습니까? 전쟁고아. 그럴 때 기아라든지. 그래서 이렇게 새로운 호적을 만드는 거에 우리는 처음 취득한다 해서 취적인데, 지금 그런 용어로 쓰지 않고 그냥 가족관계 등록부를 만든다 해서 창설을 해요. 그래서 북한에서 꺼내주면은, 또 이렇게 교포들이 오지 않습니까? 북한에, 중국에서, 그럴 때 창설이라는 말을 써요. 그거 뒤에 배웁니다.